뭐야? 잠시만요. 아, 네, 시작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왜 안 오나 됐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한번 다시 보고 오면은, 아이고, 이게 아닌데. 우리 클러스터링이랑 리그레션을 지나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왔죠. 5주차 첫 번째 수업이고, 여기 와 있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 이론을 끝내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파이썬을 좀 몰아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안 되면은 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론 끝내고 파이썬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숙제 또 하나 해야죠. 우리 요번에 요거 조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이번 주까지 하고 잠깐 좀 텀을 가졌다가 이제 다다음 주까지 요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험 얘기. 제가 사실 그 애초에 개강할 때 시험을 보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 말고 좀 프로젝트로 대체를 할까 하는 고민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를 바꾸는 것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중간고사를 원래는 클로즈드 북으로 볼까 했는데 클로즈드 북으로 보지 말고 오픈북으로 볼까 싶어요. 오픈북으로 보고 비대면으로 보고 그러니까 오픈북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강의 자료, 책, 심지어는 강의 자료 책,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안 되는 거는 이제 친구와의 채팅 또는 뭔가 논의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내가 뭐, 뭐 실제 프린트를 해도 되고, 뭐 컴퓨터에 띄워놔도 상관없어요. 찾아가면서 해도 돼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 이게 조삼모사겠지만, 오픈북이면 오픈북인 대로 어렵게 내겠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오픈북의 꽃말 같은 게 있잖아요. 오픈북의 꽃말.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겠는데, 하여튼. 지난 학기에 클로즈드 북으로 했는데 너무 좀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비대면으로 클로즈드 북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오픈북으로 해주고 대신에 조금 난이도를 더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언제든지 뭐 의견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 이건 아마 수업 시간에 볼 거고 그리고 좀 준비 시간을 조금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수업 앞 시간으로. 이거 비대면이면 사실 여러분들 카메라 세팅하고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수업 시간을 잡아먹으면은 조금 그 시험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준비 시간을 수업 앞 시간으로 두고 뭐 안 되면 그냥 수업 시간에 봐야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좀 정해지면은 그때 또 수업 시간에 공지를 해드릴게요. 일단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비대면이니까 카메라나 뭐 이런 걸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부정행위를 하나 안 하나 체크를 카메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 한 사람이랑 잘 못한 사람을 나눠서
잘한 사람에 대해서 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올해도 아마 이렇게 유지를 하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업을 할게요. 아, 또 뭐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 리그레션을 했었는데, 사실 리그레션 시험 유형은 과제처럼 코딩하는 거가 아니에요. 주로 이론일 거예요. 일부 코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수식 많이 등장시킬 예정이에요.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기출 문제를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학기는 거의 개념 위주였어요. 그거에 제가 약간, 약간의 회의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식의 비중을 좀 높일 겁니다. 근데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수업 시간, 시험 보기 전에 요 약간 커버를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 지난 학기에 요 시간에 힌트를 진짜 많이 줬었거든요. 진짜 완전 퍼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까지 퍼줄 생각은 없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 좀 냈는데 많이 어렵다 싶으면은 요 커버할 때 많이 좀 힌트를 많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질문하기에 달렸어요. 알겠죠?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코딩 같은 경우에는 막 내가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제가 냈던 코딩 과제를 잘 수행했다면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네,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리그레션이라는 게 결국 주어진 인풋이랑 아웃풋이 있을 때 여기에 숨어 있는 어떤 함수, 모르는 어떤 함수를 찾는 거를 리그레션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얘가 뭐 리얼 밸류다 라고 한정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색깔을 좀 이상하게 썼네. 여러분들 숙제해서 낸 거를 조금 검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필기 잘하더라. 네,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특히 아이패드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앱을 사용하는 게 부끄럽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저의 글씨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디스크리트한 버전의 아웃풋을 갖는 이것도 사실 넓게 보면은 리그레션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주어진 인풋과 주어진 디스크리트한 아웃풋에 대해서 그거 두 개 사이에 숨어 있는 함수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그레션의 특별한 형태일 뿐이지 사실 넓게 보면 얘도 리그레션이라고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리그레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죠. 왜냐하면은 리얼 밸류랑 디스크릿 밸류로 나눠서 우리가 보통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 하는 일도 똑같아요. 주어진 인풋 아웃풋 다만 아웃풋이 특별한 형태일 뿐이지 요 주어진 인풋 아웃풋 가지고 우리가 또 뭐 적당히 모델을 세우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스트 같은 걸 정의를 해서 뭐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겠죠. 아니면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수도 있고 뭐 클로즈드 폼으로 구할 수도 있고 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건데 일단 이번 주차에는 좀 리니어 모델을 좀 볼 거예요. 뭐 여기에 뭐
뭐 오늘 하는 내용이 약간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거 말고 이제 조금 고급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할 서포트 벡터 머신이 약간 고급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클래시피케이션에 포함되죠. 이거 말고도 뭐 뉴럴 네트워크도 될 수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한번 언급을 하자면 요것들은 다 대표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인풋 아웃풋이 일단 주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아 이거 되게 절묘하게 가려지겠네. 아 이거 좀 없애고 싶다. 잠시만요. 그러면 보이나요? 네, 대표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이제 이미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엠니스트 아 여러분들 그리고 데이터셋 제출한 것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그 뭐야 파이썬 같은 거 수업할 때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할게요.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엠니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7만 개의 이미지가 28 바이 28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거 픽셀 얘기죠. 28 곱하기 28 뭐 한 800개의 값을 가진 어떤 이미지고 그게 어떤 이미지냐면은 이제 손글씨예요. 손글씨. 그러니까 요게 이미지 하나예요. 이게 28 바이 28짜리 이미지 하나고 그 각각의 행렬의 각각의 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에 어떤 실수가 들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0이면 까만색, 1이면 하얀색 이제 그거 사이에 어떤 실수 값이면은 뭐 이제 회색 그 회색의 짙은 정도의 대응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28 바이 28짜리 그레이스케일 회색의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0부터 9 중에 뭐냐 요거 중에 하나를 맞추는 게 되겠죠. 그쵸.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죠. 이게 뭐 이제 뭐 이미지인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너무 많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뭐가 또 있을까?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인풋 벡터 X가 들어오고 이제 클래스를 나타내는 게 우리 예전에 클러스터링 할 때도 나왔었는데 이제 얘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냐 뭐 이게 뭐 어떤 값으로 아직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뭐 C로 쓰기도 하고 뭐 T로 쓰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클래스라는 어떤 의미에서 C라고 쓸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타겟이라는 의미에서 T라는 걸 썼겠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뭐 원 오브 K 코딩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냥 인티저로 그냥 명시를 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시전 바운더리, 디시전 서피스 이런 거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차원의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투 클래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막 이렇게 빨간색, 그러니까 뭐 1번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모여 있고 또 이제 다른 데에는 이렇게 파란색의 2번 클래스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사이에서 어떤 경계를 찾는 거죠. 이제 이 경계를 기준으로 저쪽 동네는 이제 클래스 1이다. 이쪽 동네는 클래스 2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 경계가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디시전 바운더리 내지는 디시전 서피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이퍼플레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예시를 보인 게 우리의 인풋 스페이스는 3D이고
그거에 대해 이렇게 결정이 된 디시전 바운더리, 디시전 서피스는 2D로 나오죠. 그러니까 한 차원 내려간 형태로 평면이다 보니까 원래 그 차원보다 한 차원 낮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일반적으로는 D-1 차원의 하이퍼플레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주어진 D 차원의 인풋이 있을 때. 그래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다라는 표현을 우리 클러스터링 할 때도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리니어 디시전 서피스 보통 이제 평면을 얘기하겠죠. 그렇게 딱 하나의 평면으로 만약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나눠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를 리니얼리 세퍼러블하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에 딱 그려진 이 예시가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예시 중에 하나죠. 그게 아니라 막 바운더리, 리니어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데이터들이 전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안 나눠지는 애들도 있는 경우에는 이제 리니얼리 세퍼러블 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런 속도로 나가면은 이것도 다음 시간까지 하겠는데? 잠시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테이션으로 일단 투 클래스에 대해서 t를 0 또는 1이라는 값으로 가져왔네요. 그래서 t가 1일 때 이제 C1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클래스다. 그러니까 C1이라는 어떤 집합을 쓴 거죠. T0이면은 이거는 C2다. 그러니까 두 번째 클래스다. 라고 투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죠. 네, 투 클래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멀티 클래스. 투 클래스는 사실 위에 있는 것처럼 바이너리로 0 또는 1로 표현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멀티 클래스인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원 오브 K 코딩이죠. 그때 했던 거랑 약간 다르긴 한데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똑같구나. 그쵸. t라는 벡터를 만들어서 이게 0, 0, 0, 1, 0, 0. 그러니까 1이 딱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는 0이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TK를 스칼라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0 또는 1에 뭐 인티저로 두는 게 아니라 얘를 스칼라로 그냥 0에서 1 사이에 여러분들 이렇게 0에서 1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터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 1 사이의 모든 실수 안에 그러니까 모든 실수의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 닫힌 집합을 말하는 건데 클로즈드 인터벌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TK가 1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0에서 1 사이의 실수 중에 하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CK라는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T라는 벡터를 모아서 보면은 0.3, 0.2, 0.5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은 전체 클래스의 숫자는 3개고 그 중에 세 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히 그냥 내가 어느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그냥 그 레이블을 주는 게 아니라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까지 주면은 이제 조금 더 정보가 많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다루냐. 우리 이번에 주로 요 두 가지를 볼 건데 요거는 뭐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뒤에 가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이제 주어진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뭘 정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타겟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내보내는 어떤 함수를 그냥 찾아내는 거. 그냥 이거 인풋 아웃풋 사이를 그냥 다이렉트 펑션으로 그냥 모델링을 해서
그냥 바로 찾아내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라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여기 약간 여기에 해당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함수 값으로 나타내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쓰여진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주어진 인풋이 있을 때 CK 클래스에 속할 확률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풋이 어떤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모델링을 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려면 베이즈 디오렘을 써야겠죠. 그러려면 이제 필요한 게 어, 뭐 클래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랑 뭐 클래스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요거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뭐 그거 말고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해서 요거 자체를 요런 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넘어갈게요. 요거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리니어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 리니어 리그레션도 했지만 요게 리니어 모델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바이어스 텀 따로 빼면은 뭐 요렇게 쓸 수도 있죠. 그때는 세타로 썼었던 것 같은데 우리 요렇게 썼었죠, 리그레션 때. 그러니까 리니어 모델이라 하면 어쨌든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루어진 거죠. 네. 근데 이게 바로 아웃풋으로 나갈 수는 없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니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하나 둘 거예요. 그래서 요 함수가 뭐냐면은 요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이제 실수,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 값의 결과가 그냥 스칼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아웃풋으로는 이걸 왜 0, 1을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인터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닫힌 경우에는 이렇게 써요. 열린 경우에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렸다는 뜻이 이런 거예요. 등호가 빠진 인터벌이에요. 뭐 마찬가지로 0에서 1 이렇게 쓰면은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고 이게 이렇게 집합 표시면은 0이나 1 둘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인풋으로 적절히 실수를 가지면서 뭐 그냥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과로는 0에서 1 사이의 어떤 값을 갖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를 취한 거가 인풋이 되고 이제 그거의 결과가 이렇게 0에서 1 사이에 어떤 실수 값을 갖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거치면은 우리가 이걸 클래시피케이션에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그거를 뭐 제네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뒤에서 나왔나 모르겠네요. 심지어는 이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리니어 비선형이라고 하더라도 디시전 바운더리 자체는 리니어하게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뭐 f 값이 뭐 0.5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를 판단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결국 디시전 바운더리는 0.5를 기준으로 생기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어떤 값이 이제 함수 요게 결국 어떤 컨스턴트한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일정한 값이어야 요 함수도 일정한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바운더리 자체도 결국 그 리니어하게 생성이 됩니다.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게 나와요. 요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번에도 이 예를 들었는데 우리 코로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맞춰서 쓸게요. 검사 결과 이제 양성 걸렸다, 음성 안 걸렸다. 반대로 이제 실제 진짜로 양성 걸렸다, 음성 안 걸렸다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요렇게 결국 코로나 검사는 투 클래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이죠. 걸렸냐 안 걸렸냐.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기에 요거를 true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이 뭐냐면 걸렸냐?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게 true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양성, 포지티브죠. true가 아니라 이거 포지티브지. 죄송합니다. 이거 반대로 써놨네. 저기 위에랑 그 자리는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포지티브. 얘가 네거티브. 얘도 포지티브. 얘가 네거티브가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준 여기 지금 각각의 명칭을 쓰는데 일단 기준은 여기에서 따와요. 여긴 네거티브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포지티브로 나왔어요. 우리의 판단이 포지티브로 나왔는데 실제 값이랑 같냐는 의미에서 트루 포지티브라는 말이 나와요. 양성은 양성인데 맞는 양성이라는 뜻이니까 트루 포지티브라고 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성은 양성이죠.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틀린 양성이죠. 왜냐하면 실제로는 걸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걸렸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거는 false positive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여기는 네거티브가 되겠죠. 여기가 true 네거티브가 되죠. 이건 음성은 음성인데 맞는 음성이고 반대로 여기가 false 네거티브가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검사 결과라고 쓴 게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죠. 여기 실제라고 쓴 게 결국 그라운드 스펠링이 뭐냐? 그라운드 이거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그라운드 트루스가 여기가 되죠. 요렇게 트루 포지티브, 뭐 트루 네거티브, 폴스 포지티브, 폴스 네거티브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거예요.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에러는 요거잖아요. 에러는 요거죠. 그리고 맞춘 거는 여기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투 클래스긴 한데 만약에 멀티 클래스로 뭐 만약에 뭐 n by n의 뭐 컨퓨전 매트릭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결국 대각선에 있는 애들이 맞는 애들이죠. 다이어고널 엘레멘트들이 맞는 애들일 거고 오프 다이어고널 그러니까 대각선에 위치하지 않은 애들이 아마 에러가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에러를 구분을 해서 써요. 에러를 구분을 해서 쓰는데 여기 보면은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뭐 이런 게 있죠. 얘가 타입 1 이너예요. 얘가 타입 2네요. 이거 뭐 한국말로도 뭐 제1종 오류, 뭐 제2종 오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지금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타입 1 에러는 이거 뭐냐면은 어 실제 환자가
아닌데 양성으로 나온 경우죠. 타입 2 에러는 뭐냐면은 한자인데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같은 에러가 아니에요. 에러는 에러인데 어떤 에러는 그래도 괜찮아. 어떤 에러는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에러는 일어나면 안 돼요. 정말 일어나선 안 되는 에러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 1번이랑 2번 중에 타입 2, 그쵸? 타입 2가 더 지금 심각하죠. 왜냐면 타입 1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재검하면 돼요. 이거 양성 나왔네요. 우리 한번 재검해 볼까요? 라고 해서 그때 또 양성 나오면 이거는 진짜 환자일 확률이 높은 거고, 재검했는데 음성 나오면 이거 아니었나 보네요 라고 하면 되는데, 타입 2 에러는 이거 빠져나가요. 이거 한 번 검사했는데 음성 뜨면은 못 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에러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중요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러를 정의하면 되잖아요. 그냥 참값이랑 그냥 예측값이랑 그냥 차이를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러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값이 필요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무슨 색을 쓸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한 1000건이 있고 여기가 한 100건이 나오고 뭐 여기가 한 건이 나오고 뭐 여기가 뭐라고 할까? 뭐 한 10건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쵸?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일단 액큐러시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액큐러시. 여기 있죠, 액큐러시. 이거는 뭐냐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제 전체, 그러니까 맞춘 거 전부 다. 아예 뭐라 쓰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에 이걸 구해보자면 100 더하기 1 더하기 10 더하기 1000분의 100 더하기 1000을 하면 돼요. 여기가 전체 케이스죠. 그거 중에 이제 트루인 케이스들이죠. 그러니까 트루 포지티브, 트루 네거티브 더한 거. 요렇게 구하면은 에큐러시인데,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메저 중에 하나죠. 에큐러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처럼 타입 2 에러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타입 2 에러. 타입 2 지금 뭐야? 폴스 네거티브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부터 할까? 그냥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붙들고 예를 해볼게요.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라고 하면은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라고 하면은 여기 지금 밑에 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더하는 거잖아요. 트루 포지티브랑 폴스 네거티브 요거를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포지티브인 경우죠. 분모에는. 그 중에서 얘만 구한 거죠. 그게 이제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다. 결국 이게 뭐냐면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포지티브인 경우 중에서 이제 실제로도 포지티브로 나온 경우이니까 이게 true positive rate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뭐 이거 다 전부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외워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 않을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중요로 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에큐러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폴스 포지티브 레이스를 구할 수도 있고 폴스 네거티브의 레이스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필요하면은
요런 표를 구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true 포지티브, 뭐 false 포지티브, true 네거티브, false 네거티브 이런 거를 구분을 잘 할 줄 알고 그러면 그렇게 따져진 케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된 매저들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지? 우리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할게요. 왜 안 들어가냐? 들어가라. 기다리면 들어가나? 아, 들어가네. 이제 우리가 왠지 오늘은 요거를 하고 끝날 것 같죠? 그리고 다음 주에 요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일단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아까 얘기했던 그 인풋에서 타겟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이런 방법을 디스크리미넌트 뭐 모델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고 했는데 결론만 얘기하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 그때 클로즈드 폼 같은 경우에는 뭐 노멀 이큐에이션, 뭐 디자인 매트릭스, 그리고 뭐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나왔었죠. 뭐 배치 그레디언트라든가 스토캐스틱이라든가 이런 거 나왔죠. 똑같이 나와요. 이거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웃풋만 원래는 실수로 만들었던 아웃풋을 그냥 우리 그 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너리로 그냥 만들잖아요. 그거를 그냥 넣으면 돼요. 그거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아이고 예를 들면은 우리 요렇게 리니어 모델이 있다고 하고 이제 얘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제 클래스 1 아니면 클래스 2 여기 써 있는 말이 이거죠. 여기 드모가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값이 이제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우리가 클래스 1이냐 2이냐를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에 디시전 서피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럼 결국 디시전 서피스는 요게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이제 양수인 부분이랑 음수인 부분이 나올 텐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기 여기가 디시전 서비스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썼잖아요. 요거 요거가 결정하는 게 뭐냐면 요 디시전 서피스의 수직함 요거의 수직한 벡터가 뭐냐면은 요 앞에 붙는 이 W 벡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우리가 그냥 임의의 공간이 있으면은 우리가 사실 벡터 하나를 그냥 딱 정하면은 우리가 하이퍼플레인을 하나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벡터의 수직한 어떤 평면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그 수직한 평면의 위치 자체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은 이제 요거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W라는 벡터에 대해서 뭐 여기에 수직한 애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수직한 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위치 자체는 W0가 결정을 해요. 이 바이어스가 결정을 하고 어쨌든 이 평면 자체는 그냥 그거에 노말한 오소고날한 벡터를 하나만 정의만 하면은 그냥 리니어 하이퍼플레인이 하나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 아이고 이건 안 지워도 되겠다. 이제 다음 주에 서포트 벡터 머신 나오는데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잘 들으세요. 이거 나옵니다. 이거 당장 다음 주부터 엄청 써먹는 내용입니다. 어떤 임의의 벡터가 어떤 주어진 인풋이 있다고 해요. 주어진 인풋이 있으면은 우리 이 인풋이랑 여기 하이퍼플레인까지의 거리, 거리, 거리를 구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yx는 wx 더하기 w0였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인풋을 넣고 나오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그 w에 그 벡터의 놈 있죠. 그걸로 나누면 돼요. 그걸로 나누면은 여기에 거리가 나와요. 여기에 거리가 나오는데 어 사실 여기에 절대값을 취해야 맞긴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양수로 나올 수도 있고 음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양수로 나오게 하려면은 뭐 절대값을 취해주면 좋겠죠. 일단 이렇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서포트 벡터 머신 할 때 씁니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어쨌든 다시 요약하자면 어떤 인풋 벡터와 이제 디시전 서피스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우리의 그 함수 모델에다가 인풋을 넣고 이제 웨이트의 놈으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거.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뭐 여기 결국 요약하면은 얘는 결국 오리엔테이션.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벡터 자체가 결국 하이퍼플레인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거에 수직하게. W0 자체는 로케이션. 이제 여기 중에서 어디에 위치할 거냐. 요거는 특히 뭐냐면은 어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디시전 서피스까지의 거리는 사실 y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임의의 점부터 평면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냥 0을 넣으면 되고 그건 사실 결국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 평면까지의 거리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 마이너스 뭐 이런 거는 그냥 요거 절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리라는 게 항상 양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렇게 하면은 이제 오리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국 그러면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은 우리가 리니어 서피스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투 클래스일 때는 그렇다 쳐. 그럼 멀티 클래스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멀티 클래스일 때는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라지 K개 있다고 하면은 이제 K-1개의 클래시파이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10개 클래스가 있고 이제 1번은 뭐 하냐면은 1번 클래스 대 나머지를 구분하는 거. 2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C2랑 나머지를 구분하는 거. 이런 식으로 9번까지 하면은 이제 C9랑 나머지를 구분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멀티 클래스를 다룰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정의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C1을 구분을 해내고 이제 또 뭐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아마 이거를 구분을 해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두 번째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여기를 구분을 해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속하는 애들은 C1이고 여기에 속하는 애는 C2야. 그럼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애는 C3인 거 알겠어. 그럼 여기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그거죠. N 콤비네이션 2 하는 거죠. 그러니까 K 콤비네이션 2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대 2번, 1번 대 3번, 뭐 1번 대 4번, 또 뭐 2번 대 3번, 2번 대 4번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두 개의 조합에 대한 클래시파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이랑 2번을 구분하는 거, 2번이랑 3번을 구분하는 거, 또 3번이랑 1번을 구분하는 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총 조합이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지금 클래시파이어 세 개를 쓴 거거든요. 여기도 문제예요. 이런 거 생겨요. 여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K 클래스 디스크리미넌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이제 K개의 디스크리미넌트를 두는 거예요. 그쵸? 여기 YK라고 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자기의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갖고 있는 함수를 이제 라지 K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디시전은 제일 큰 값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어진 인풋에 대해서 y1, y2부터 뭐 y3가 있다고 해봅시다. 뭐 이거를 각각 뭐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선택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3번 클래스다 라는 식으로 하면은 아까 겪었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럼 디시전 서피스 자체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제 YK랑 YJ가 같은 부분이 디시전 서피스로 나오겠죠. 그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쵸? 이거 그냥 넘겨가지고 이거 0으로 만들면 돼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 전부 다 빼곡하게 있을 뿐더러 그게 서로 볼록하다, 컨벡스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 컨벡스 같은 경우에는 서프트 벡터 머신 프리 클래스에서 잘 듣고 오세요, 여러분들. 잘 잘 다녀오세요. 요런 형태의 요런 형태로 지금 나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RJ라는 리전이 여기 이 셋이 지금 컨벡스한 형태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컨벡스하다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요렇게 요것도 좀 애매할 수가 있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기면 컨벡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바깥 모양으로 생겨서 되게 이렇게 예쁜 다각형을 만들겠죠. 막 이런 모양으로. 항상 볼록하고 전부 다 연결이 잘 되어 있고, 뭐 싱글리 커넥티드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 빽빽하게 차 있는 뭐 벌집 같은 모양이 나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뭔지 알겠다.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하는데 주어진 인풋, 아웃풋 이거 트레이닝 데이터로 있을 건데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웨이트랑 뭐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거 나오죠? 뭐 썸 오브 스퀘어 에러가 또 등장했네요.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먼저 할게요. 지금 이거 2 클래스가 아니라 지금 K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클래스 버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라지 K개의 함수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 웨이트가 아마
웨이트가 라지 K기에 나오겠죠. 컬럼 벡터가 라지 K기에 나올 거예요. 요 바이어스 텀 요렇게 있는데 우리 그때도 했었지만 리니어 리그레션 때도 했지만 바이어스 텀은 그냥 1 여기 인풋에다가 1을 하나 추가해주고 그거에 대한 바이어스의 그 바이어스 값을 이제 다른 웨이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이렇게 차원 하나를 추가를 한 거를 이제 이렇게 틸다를 붙인 거예요. 이 물결표를 붙여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결국 간단하게 우리 이 모델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y1부터 y 라지 kx까지 요거는 w의 트랜스포즈가 들어갔네. 어떻게 되죠? 여기 지금 x가 잠시만요. 디멘션이 헷갈린다. 여기가 이제 w1 제로 w1 그리고 여기가 1 x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거 지금 이렇게 쓰면 이해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쓸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y1x는 w 트랜스포즈 x 더하기 w1의 제로 이렇게 썼나? 제로1이라 썼나? 아 원제로로 썼네. y2는 w2의 w2 제로 아 이거 스칼라죠. y3는 요거를 그냥 벡터랑 행렬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y1x, y2x, y3x 그럼 여기 1, 1, 1 아, 1이 아니구나. 여기 바이어스 텀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로우 벡터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인풋에는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벡터 그 행렬 곱 다시 생각해보면 요거 스칼라 하나인데 요거는 요거랑 요거의 내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값은 얘랑 얘의 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한 번에 y라는 벡터를 이렇게 뭐 k 바이 1짜리 벡터로 표현을 하고 w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썼나? 이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k 바이 뭐 d 플러스 1로 나오겠죠? 요거랑 이제 x로 하면은 요거는 이제 d 플러스 1 바이 1짜리 벡터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럼 그 다음 뭐 하겠어요? 그 다음 이거 리스트 스퀘어 하려면 뭐 해요? 요거 가지고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 만들잖아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주어진 이제 지금 K라는 거는 클래스에 대한 어떤 서브스크립트였고 이제 N이 들어오네요. N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겠어요? 이제 샘플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겠죠. 샘플. 근데 이거 괜히 멀티디 하는 바람에 좀 복잡해졌는데 그냥 싱글베리 더블만 갖고 올 걸 그랬나? 여러분들 어쨌든 결국 결론만 아니 여기부터 다시 잘하자. 그러니까 지금 t라는 벡터는 이거 0 또는 1의 k승으로 되어 있는 벡터죠, 벡터. 원 오브 k로 코딩이 되어 있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 우리 여기 위에서 얘기한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표현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y 지금 주어진 관계가 요런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여기 쓸 게 아니라 이제 인풋이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런 거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일종의 디자인 매트릭스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y에 x1을 넣었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오죠. 여기 아직 벡터입니다. 그 다음 또 y에 x2를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오고 y에 x3를 넣었을 때 요거는 지금 매트릭스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를 요거를 또 다 묶으면은 이제 행렬끼리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 한 번 더 쌓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썼냐면은 이제 x도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행렬 하나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쓸게요. 이러면 이제 요거에다가 이렇게 얘네를 다 컬럼으로 넣으면은 요거를 이제 하나의 x라는 행렬 d 플러스 1 바이 n이 되죠. 얘는 지금 따라오고 계신가요? 요거는 k 바이 d 플러스 1이 되죠. 왠지 나 혼자만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어요. 오른쪽이 조금 잘린다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어요. 디자인 매트릭스. 마찬가지로 우리 타겟 밸류가 타겟 밸류 요거 어 디멘션이 헷갈리네. n by k로 넣었구나. n by k. 요거는 그러면은 로우 벡터로 쓸게요. 뭐 0, 0, 뭐 1, 0,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요거 k1 by k라고 쓸게요. 또 t2 뭐 0, 0, 1, 0, 0,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요런 게 또 라지 n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하나의 행렬로 만드는 거죠. 이거 파이 같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t1, t2, tn으로 해서 이제 n by k짜리 또 행렬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좀 헷갈리겠지만 리니어 리그레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니어 리그레션 때 x1, 뭐 y1, xn, yn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요거 가지고 왜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썼나? x1, x2부터 해서 xn까지 각각을 로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세타를 그냥 바로 곱해서 y 요 y 같은 경우에도 y1부터 yn까지 들어가 있는 벡터를 만들어서 이런 디자인 매트릭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샘플을 하나의 행렬에다가 합쳐버리고 그렇게 구해진 x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클로즈드 폼으로 해서 우리가 세타의 햇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결국 리니어 리그레션 클로즈드 폼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였는데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달라진 게 뭐다? 타겟 밸류로 바뀌었을 뿐이고 그 타겟 밸류가 그냥 싱글 리얼 밸류가 아니라 이제 원 오브 K 코딩의 어떤 벡터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엔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결국 xn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이런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고 또 이제 타겟 밸류를 모아놓은 이런 행렬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 웨이트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거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에요. 이게. 이거 봤던 거랑 똑같죠?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이랑 똑같잖아요. 요 t가 원래는 아웃풋 y였죠. 아웃풋 y. 그 true 리얼 밸류 y였는데 그게 아니라 원 오브 k로 코딩된 타겟 밸류 t를 행렬로 쌓아 놓은 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w를 구할 수 있어요. w 구하면 사실 모델 다 구한 거잖아요. w 안에 모든 웨이트랑 모든 바이어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게 특별히 이렇게 정의한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긴 한데 지금 여기 막 트레이스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뭐 트레이스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를 요거를 통해서 미니마이즈 할 수 있다. 요거 다음 시간에 파이썬으로도 그럼 해볼게요. 나 이거 그냥 여러분들 이거 그냥 숙제로 낼까 했는데 안 되겠네. 파이썬으로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구하면은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된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는 걸까? 그 여기서 지금 초록색이 뭐냐면은 방금 한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이 뭐냐면은 다음에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주어진 요렇게 요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요렇게 잘 모여 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한 거나 우리가 다음에 할 거나 경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요. 요렇게 하이퍼플레인이 그러니까 디시전 바운더리가 요렇게 주어진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면은 이거는 얼추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적당히 주어진 데이터 잘 구분하고 간격도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반면에 이거 반대로 썼네. 반면에 리스트 스퀘어 방금 한 거 리스트 스퀘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요 데이터들에 대한 에러도 같이 고려가 되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요 파란색 그래프가 여기 일대랑 여기 일대랑 그러니까 여기 1번 일대랑 2번 일대에 이때 에러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이 2번 일대도 에러를 구할 수 있고 그 위에서 정의를 했던 에러거든요. 그 에러 같은 경우에 이 2번 경우의 에러가 더 작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얘들의 존재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까지에 대한 에러도 포함을 해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루션 자체도 그냥 여기만 잘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얘들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결과가 나요. 그것 때문에
요렇게 이거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잘못 구분이 되는 데이터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여기면은 깔끔하게 다 잘, 그냥 경계가 딱 잘 찾아지는 건데,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렇게 약간 리스트 스퀘어라고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요거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에러 텀들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는 거, 치우쳐진다는 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 에러에 대해서 호스트를 이렇게 리니어하게 다뤘다고 하면은 될까?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이렇게 리니어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정확한 표현이 아니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이런 식으로 에러가 비례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크면은 클수록 비례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에러가 크면은 그냥 어느 정도로 바운드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에러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다 보니까 결과물 자체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리가 방금 봤던 리스트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 반면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이 방법은 요 방법 같은 경우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특별히 뭘 다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리그레션인데 타겟 밸류만 그냥 원 오브 K 코딩으로 만들었을 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를 구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가 되죠, 사실. 그쵸? 그리고 우리 20분까지만 쉬고 퍼셉트론 알고리즘 하고 끝낼게요. 오늘 수업 조금 길겠네요. 다시 20분까지만 쉴게요. 네, 프로세스가 된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x나 요 phi x나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 인풋에다가 웨이트 내적을 한 다음에 요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했었죠. 그거를 거쳐서 이제 아웃풋을 내면은 그게 이제 제네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이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텝 펑션이라고 이렇게 a라는 인풋 그 내적을 해서 온 게 있으면은 이게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1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금 이렇게 가져갔어요. 뭐 이거를 스무스하게 가져갈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텝으로 이렇게 뚝 끊어지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일단 하나를 더 써요. 아까는 요것만 가지고 있지만 지금 퍼셉트로 놓으면서 이렇게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나와요. 그래서 이 타겟 밸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첫 번째 클래스,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두 번째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A를 가지고 이제 이게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A가 0보다 크냐 작냐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A라고 했지만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스트를 하나 정의할게요. 퍼포먼스 퍼셉트론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했네. 호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스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요게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요렇게 써놓은 이 집합이 뭐냐면은 요렇게 써놓은 이 집합이 뭐냐면 미스클래시파이드 패턴이에요. 뭐 인풋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요게 0보다 크면은 원래 타겟 밸류가 플러스 1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반대로 타겟 밸류가 1인 경우에 다시 설명할게요. 제대로 클래시파이를 하면은 타겟 밸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쵸? 제대로 클래시파이, 제대로 세퍼레이트 되는 경우에.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은 요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은 그 t랑 요 뒤에 거랑 양수일 땐 양수여야 되고 음수일 땐 음수여야 되니까 두 개를 곱하면 항상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 말인 즉슨 잘못 클래시파이가 되면 요거랑 tn이랑 곱하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쵸? 얘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잘못 클래시파이 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클래시파이 된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요거 여러분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잘못 클래시파이 된, 아이고, 여러분들 요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집합 M이라는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X를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X를 모아놓은 집합인데 그 X는 뭘 만족하냐면 여기 이 콜론 뒤에 있는 얘를 만족하는 X AND를 모아놓은 집합이라는 어떤 뭐랄까요 조건부로 정의를 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한 이 부분이 결국 잘못 클래시파이된 XN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런 엑스엔드를 모아서 집합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모아놓은 집합 set m이 결국 misclassified input m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그렇게 정의한 요 m에 대해서 얘를 요거 사실 여기 나온 거죠. 요거죠. 요 값이죠. 요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러면은 뭐냐면은 잘 설명해 볼게요. 잘 설명해 보자. 미스클래시파이 된 경우에 한해서 요 값들을 더해 주세요잖아요. 그쵸? 요 값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바운더리로부터의 거리죠, 거리. 어떻게 보면 거리입니다. 사실 거리를 요렇게 정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요 텀을 뺀 채로 정의를 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이고. 그리고 요 tn을 곱하다 보니까 이제 그
요거 자체는 음수겠죠. 음수. 그쵸. 음수일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임으로 해서 양수가 되죠. 그쵸? 그렇게 정의를 한 거를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해달래요. 이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 의미로 풀어볼게요. 미스클래시파이된 애들을 미스클래시파이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그래도 바운더리로부터 멀리 떨어지지는 말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돼요. 이해돼요? 보세요.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빨간색 동네, 이쪽은 파란색 동네라고 합시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 위에 이런 미스클래시파이드 된 샘플들이 몇 개가 생겼어요. 그쵸? 얘를 뭐 x1, 뭐 x2, 너무 많이 쓰면 헷갈리니까 딱 두 개만 합시다. 여기에 x1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 이 디시전 서피스로부터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x1이랑 그 디시전 바운더리랑 거리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근데 사실 요거는 필요 없죠. 그냥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없어도 상관없죠. 그러면은 요런 값이 돼요. 요런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이렇게 n이라고 쓰면은 요게 하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를 구하겠죠. 이렇게 하나를 구할 텐데 지금 요 값 자체는 헷갈린다. 조금만 정리를 잘 해볼게요. 까지의 거리는 요거죠. 네, 요거에 t1도 곱하면은 음수죠. 음수입니다. 미스 클래시파이니까 일단 음수예요. 아이고, 이거 왜 갑자기 그래?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음수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시 양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구한 거나 다름없죠. 이렇게 구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구했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애들의 거리의 합. 그럼 여기 또 x2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또 하나 있어요. 요 거리랑 요 거리의 합. 또 마침 여기에 x3도 여기가 하나 있어요. 그럼 또 요 거리의 합.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을 해놓은, 요렇게 정의를 해놓은 코스트 자체가 얘랑 얘랑 얘를 더한 거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 하나 그려놓고 뭐 여기에 이렇게 뭐 두 개가 있고 뭐 이쪽에도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1번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또 뭐 2번은 또 이렇게 기울어진 애를 뭐 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아이고 그러면 또 2번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뭐 잘못 미스 클래시파이 되는 애들이 또 바뀔 수도 있죠.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것들의 각각의 거리랑 거리의 합을 이렇게 또 막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번일 때 요거를 구할 수 있죠. 또 2번일 때도 얘를 구할 수 있죠. 이렇게 2번이라고 쓸게요. 1번, 2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코스트라는 것 자체가 요 파라미터에 대한 함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 빨간색이랑 파란색 데이터가 뭐 막 퍼져 있을 텐데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막 뭐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W를 바꿔가면서 뭐 오리엔테이션도 달라질 거고 로케이션도 달라질 거고 그럼 그렇게 딱 정의가 됐을 때 그러면은 딱 거기 바운더리가 정의가 됐을 때 그럼 미스클래시파이된 패턴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의 거리 바운더리부터의 거리를 다 더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막 달리해가면서 막 요 달리해가면서 봤을 때 그 값이 가장 작아지는 W를 찾아달라. 요런 거죠. 그럼 우리 요렇게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언을 정의를 하면은 우리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코스트 정의를 하면은 그거에 미분을 했었죠. 그레디언트를 구했었죠.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거에다가 적당히 스텝을 곱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방식으로. 이거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죠. 우리가 이 코스트만 잘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 코스트가 잘 정의가 되어 있고 이 코스트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한 샘플만 나온 거죠. 원래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면은 이거 뭐 다 막 썸메이션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스 클래시파이된 인풋들 중에서 딱 하나, 딱 하나만 랜덤으로 뽑아서 그거의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곱해서 구할 거다. 근데 이게 마침 요렇게 요걸로 정의된 이 코스트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W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요것만 딱 튀어나와요. 요것만 딱 튀어나오고 여기 부호 적당히 바뀌어줬고 그러면 결국 업데이트하는 꼴이 요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요거를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결국 일어나냐면은 지금 W라는 웨이트를 W에다가 베타 요렇게 구한다고 했어요. 좀 얇게 쓸게요. W라는 웨이트를 W에다가 이렇게 스텝에다가 요거에다가 타겟을 곱한다 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요게 결국 요 인풋 xn 인풋을 넣은 요 값 자체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가 첫 번째 이터레이션이에요. 지금 w에 대해서 정의가 된 바운더리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왔어요. 까만색으로 나왔고 여기를 기준으로 파란색은 다 여기에 존재해야 되고 빨간색은 다 여기에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죠. 반대가 된 것 같네요. W를 기준으로 빨간색은 다 여기에 있어야 되고 파란색은 다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스 클래시파이 된 애들이 있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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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는 자기네들이 있어야 할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영역에 있어요. 잘못된 영역에 있고 여기 W 다시 쓸게요. W가 지금 얘입니다. 이 까만색 벡터입니다. W. 그쵸?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잘 나왔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지금 미스클래시파이 된 애들 중에서 얘가 하나가 뽑혔어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니까 얘가 하나가 뽑혔어요. 그럼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시키냐면은 요거 잠깐만요. 아 이렇게 쏘니까 헷갈리네. 지금 여기 이 점이 찍혀 있는 이거 자체가 사실은 요 벡터가 사실 찍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인풋 스페이스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인풋 스페이스 자체를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이 점의 위치 자체가 요 벡터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요 벡터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tn을 곱하면 아마 부호가 항상 뭘로 만드냐? 음수로 만드냐? 뭐 그거니까 결국 요 빨간 벡터 자체가 결국 뭐냐면은 요거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타를 곱해 그 스텝을 곱한 게 요 벡터가 돼요. 요 벡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빨간 벡터에 대해서 에타 배를 한 게 요 빨간 벡터가 됐고,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원래 파라미터가 요거고, 요거에다가 에타 배를 한 게 요거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파라미터는 얘가 되겠죠. 얘. 벡터의 그냥 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선 요렇게 나왔죠. 요렇게 한 스텝 넘어간 거예요. 2번. 그러면 또 이제 요렇게 정의가 된 W가 요렇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스 클래시파이 된 애들이 여기 아니구나. 얘가 있죠. 그 중에서 또 스토캐스틱으로 얘가 하나 뽑혔어요. 그리고 그거에 에타베를 한 게 요거예요. 그만큼 업데이트를 해서 파라미터가 이 벡터의 합성이라고 했죠.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요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금 W 방향에 대해서 여기는 빨간 게 존재해야 되고 여기는 파란 게 존재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정의한 그 미스 클래시파이드 셋이 MT 셋이 되죠. 하나도 없죠. 전부 다 잘 클래시파이가 됐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다? 펄셉트론 알고리즘의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을 한 게 요거죠. 요거 자체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해가 좀 되실란가 모르겠네요. 오늘 뭔가 채팅이 없는 그 틈에서 굉장히 싸한 느낌이 드네요. 이 수업 지금 클러스터링부터 시작해서 되게 빡세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데. 아니죠. 검은 벡터만 하이퍼플레인의 수직이에요. 빨간 벡터는 수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벡터를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방향만 알려준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요쪽 방향이, 이거 다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이 하이퍼플레인을 기준으로 파란색은 여기에 존재해야 되고, 빨간색은 여기에 존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여기 존재해야 되고, 파란색이 여기 존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여기 존재해야 되고, 파란색이 여기 존재해야 됩니다. 빨간색이 여기 존재해야 되고, 파란색이 여기 존재해야 됩니다. 네. 여기 그린 화살표,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에 그려진 벡터들은 다 화살표로 표현이 됐고, 하이퍼플레인의 수직인 벡터는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업데이트 할 때 나온 벡터들은 하이퍼플레인이랑 수직하지 않아도 되죠. 않아도 돼요. 또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이 수업 좀 어렵나요?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그렇죠. 최종적으로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만약에 지금 예지 학생이 카톡으로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미스 클래시피케이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아까 정의를 한 코스트라는 게 미스 클래시파이드 된 샘플들의 그 거리라고 했잖아요. 거리의 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최소가 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0이 되든가 최소가 되든가 그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지금 그림에 나온 경우에는 다행히도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경우여서 이게 완벽하게 나뉘어지는 하이퍼플레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 아까 얘기한 그 B랑 TN이 모두 두 개 곱한 게 양수가 되는 경우가
만들어졌어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안 만들어지더라도 최소한 그 코스트가 미니마이즈 되는 방향으로는 갈 겁니다. 오늘 수업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